1264년 베이징은 쿠빌라이에 의해 원나라의 수도가 되었다. 700년이 넘는 동안 줄곧 중국의 수도로서 영욕의 세월을 온몸으로 겪어냈다. 여행길에 그저 두리번거리며 바라보는 베이징 도심의 골목길은 생각 외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셈이다. 중어중문학 교수인 저자는 카메라를 들고 베이징 호통, 골목길을 구석구석 누비며 그곳이 담고 있는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정도 고급진 가이드를 대동하면 유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지 싶다. 후통, 호동, 베이징 뒷골목을 걷다. 조관희, 청하출판사, 2016. 차이위안 페이, 1868년에서 1940년, 는 1917년 1월. 베이징 대학의 교장으로 취임했다. 처음 베이징 대학에 들어와서 강조한 것은 학술 사상의 자유였다. 그는 초기 베이징 대학의 기틀을 닦아놓은 인물로 현재까지도 100년이 넘는 베이징 대학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총장으로 남아있다. 베이징 대학의 전신은 징스다셰탕으로 본래 1989년 무술변법을 이끌었던 인사들이 세운 교육기관이었다. 1900년 위화단 사건 때 베이징에 진주한 8국 연합국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신해혁명 후인 1912년 5월 학교 이름을 베이징 대학으로 바꾸었다. 베이징 대학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그저 관리 양성소 정도의 의미만 갖고 지식인 룸펜들의 집합소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베이징 대학의 학풍을 바로잡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학 모습을 갖추게 만든 인물이 바로 차이위안 페이였다.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여 당시 지식계를 이끌던 많은 학자들을 학교로 끌어들였다. 그는 대학의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대학은 순수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자격을 양성하는 곳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지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학자는 마땅히 학문 연구에 흥미를 가져야 하고 더 나아가 학자로서의 인격을 양성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차이위안 페이가 서구 학문의 본령을 이해하고 이를 베이징 대학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한 것은 독일에서 4년, 프랑스에서 3년의 유학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서구의 교육 사상과 서구 대학의 실상을 몸소 체험했고 중국에 돌아와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었다. 1919년 5월 4일 일요일,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중국에 강제한 불평등 조약인 21개 요구에 대한 위분을 분출하고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베이징 한복판天安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밖으로 국권을 쟁취하고 안으로 매국노를 접어라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른바 옥사운동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에서 강화회의가 열리자 중국 인민들은 이 회의를 주목했다.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산둥 지역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런 중국인들의 기대는 무참하게 깨지고 패전국 독일이 누리던 혜택과 권익은 모두 일본인에게 돌아갔다. 위안스카이의 명령으로 외교부 차장이었던 차오르린과 주일공사 루중이는 일본과 교섭을 진행했다. 일본은 원조를 제공하는 대가로 흔히 21개 조라 약칭하는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그 주요 내용은 중국이 주권을 무시하고 중국의 정치와 재정, 군사 부분을 일본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황제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위안스카이는 국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위안스카이의 사욕으로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팔아넘긴 셈이 된 것이다. 다시 주인공 차이위안 페이로 돌아가자. 5월 3일 새벽, 이 사실을 알게 된 차이위안 페이는 현 정부에 대한 믿음을 잃고 지지를 철회하게 된다. 그는 베이징 대학 학생 대표들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나아가 교직원 회의를 소집해 시국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5월 3일 저녁 베이징 대학은 전체 학생대회를 소집해 다음날 거리 시위를 벌일 것을 결의했다. 옥사운동 기간에 차이위안 페이는 경찰에 체포된 학생들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힘써 결국 5월 7일 그들을 모두 석방시켰다. 이로써 정부의 미움을 사면직당하는 상황에 놓이자 자기 한 사람만 자리에서 물러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5월 9일 사직서를 내고 베이징을 떠났다. 그가 떠나자 학교는 또 다시 혼란에 빠졌고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했다. 베이징 대학 및 다른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차이위안 페이가 베이징 대학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청원을 넣었다. 결국 옥사운동의 결과로 6월 28일 파리 강화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이 조약문에 서명하지 않고 옥사운동의 삼적이 파면되는 등 사태가 호전되자 차이위안 페이는 베이징 대학으로 다시 돌아왔다. 대학으로 돌아온 뒤 그는 학생의 본분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임을 재삼 강조하고 교수회가 학교를 다스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교장 한 사람에 의해 학교의 운명이 죄지우지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녀평등을 역설하는 한편
1920년 2월 3명이 여학생을 청강생으로 받아들인 뒤 그해 가을에는 정식으로 여학생을 모집했다. 이것은 중국 국립대학에서 여학생을 받아들인 선례가 되었다. 저 여학생 3명은 인기가 무지 많았겠다. 그 뒤 차이위안페이는 국민당 정부대학원 원장과 중앙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다가 항일전쟁 이후에 홍콩으로 이주했다. 1940년 그곳에서 병사했다. 차이위안페이는 평생을 청빈하게 살았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느라 제대로 된 자기 집도 마련하지 못했다. 베이징에서 거주한 것은 1917년부터 1923년까지였다. 둥청구 둥타츠우 통의 집이 공식적으로 그의 고거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문화보호 단위로 지정되어 있는 집은 본래 모습을 잃고 개조된 것이다.